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헤드 정의해주고 멀티 헤드 어텐션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블락 정의해주고 그리고는 여기 이제 심플 모델인데 아직 내가 요 마지막 제너레이트 부분은 이제 설명을 안 했지만 일단은 얘를 그냥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델 이 심플 모델이라고 하는 클래스 자체는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 이 심플 모델을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심플 모델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까지 하면은 이 심플 모델의 어느 부분이 돌아가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이니트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 임베딩에 해당하는 그다음에 포지션, 뭐 블락, LM 헤드 이런 애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이거를 GPU에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도 GPU에 올라가 있어야 되고 또한 모델도 GPU에 올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dot to device라고 하는 애를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얘를 모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델을 M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이 XB하고 이제 YB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X 배치, Y 배치가 지금 들어가 있죠. 앞에서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 X 배치, Y 배치에 해당하는 애를 넣으면 얘가 여기에 있는 이 forward 부분에 해당하는 애를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부분이 X 배치가 되는 거고 여기에 타겟 부분이 Y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덱스 부분을 보고 여기에 토크나이제이션, 포지셔널 인코딩, 그리고 블락, 그리고 LM 헤드까지 다 통과하고 나면 다음 글자가 무슨 글자일 겁니다에 대한 확률은 아니지만 확률 비슷한 애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들과 그 다음에 요 타겟 여기 있는 요 YB 이를 비교를 해서 지금 당신이 생각한 이 모형에서의 로스는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값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리턴하면 로짓과 로스를 돌려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랜덤한 코이피션트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XB와 YB에 대해서 이 모델을 적용시켜서 로짓과 로스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로짓의 쉐입, 그 다음에 로스의 값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톨치 사이즈 하면서 256, 65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가 이제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제 이해를 잘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모형을 잘 이해를 한 건데 일단 뒤에 있는 65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뒤에 있는 65는 우리가 사용한 캐릭터의 개수가 65개예요. 그래서 이 로짓에 해당하는 애는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애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256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0번, 1번, 2번 하면서 쭉 뭐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여기는 걔가 A1, A, B, C 해서 쭉 해서 전부 다 56개가 되겠죠. 그래서 요 0번째 N은 가 봤을 때 내 생각에는 그 다음이 A일 확률은 얼마이다. 그 다음이 B일 확률은 얼마이다. 그 다음이 C일 확률은 얼마이다. 하면서 이 56개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왜 256개인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256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일단 배치 사이즈가 32죠. 그리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블락 사이즈가 8입니다. 그러면 256이 나오죠. 그래서 따라서 얘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자, 그러니까 특정한 하나의 배치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특정한 하나의 배치는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이렇게 해서 8개의 값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first citizen 하면서 뭐 FIR 뭐 이렇게 있는데 이 F만 봤을 때 그게 이제 얘에 해당하는 애입니다. F만 봤을 때 나는 그 다음 글자가 무엇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F와 I 이 두 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여기 있는 1번에 해당하는데 나의 다음에는 누구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적어보면 여기가 F 그 다음에 여기가 I 그 다음에 여기가 R 그래서 FIR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이 A일 확률이 얼마, B일 확률이 얼마, C일 확률이 얼마, 그리고 마지막에 얼마일 겁니다. 라고 해서 전부 다 256개 각각이
나의 다음은 누구입니다. 나의 다음은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확률에 해당하는 값을 로짓으로 계산을 한 거죠. 자,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256과 65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 로스가 얼마다. 자, 아직 트레이닝이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요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안 된 상태에서도 뭔가를 계속 제너레이트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실행을 시킬 건데, 일단 여기에 보면은 요 m이 우리의 모델이죠. 그래서 이 모델에 있는 generate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시켜라. 그리고 이제 뭔가를 넣어줬는데 넣어준 애를 보면은 컨텍스트에서 컨텍스트는 여기에 있는데 torch 011. 그래서 사실은 그냥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고 그 다음에 max new 토큰으로 1000이라고 넣은 거는 처음에 내가 이니셜 토큰으로 0을 줄 테니까 그 이후에 가장 확률이 높은 애들을 그 다음에 만들고 해서 1000개까지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요 m generate라고 하는 함수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는 얘는 이제 숫자를 제너레이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얘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디코드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만들어진 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숫자들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나온 결과입니다. 당연히 뭐 의미가 없는 애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트레이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랜덤한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랜덤한 숫자에 의해서 그냥 그 다음이 무엇일 거다, 그 다음이 무엇일 거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의미 없는 값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트레이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는 우리가 이미 로스를 여기서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로스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이제 옵티마이저 부분에 톨치 옵팀 아담 W라고 하는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러닝 레이스는 사실은 내가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것하고 지금 아래쪽이 별로 이렇게 컨시스턴트하지 않은데 여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러닝 레이스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여기 이제 러닝 레이스로 바꾸면 위에서 정의한 러닝 레이스를 가져올 테고, 그래서 옵티마이저를 정하고, 그리고는 지금부터 이제 트레이닝을 시킬 텐데, 트레이닝 시키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은 for loop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max iteration 3000번을 돌리겠다. 이 max iteration을 이제 변화시키면 당연히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뭐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여기 이제 max iteration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첫 번째 iteration이 시작됐을 때 뭘 할 거냐면은 배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배치는 32개의 사이즈를 가진, 그리고 그 32개 하나하나는 8개의 블락 사이즈를 갖는 애를 가지고 와서 여기 X 배치, Y 배치, 그리고 그 X 배치와 Y 배치를 우리가 만든 모형에다 넣으면 이 모형이 여러 가지 레이어들을 쭉 통과하고 나오면서 뭘 계산해 주냐면은 로스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옵티마이저에다가 옵티마이저 제로 그레드에서 일단 그레디언트 값을 다 0으로 만들어 놓고 이 로스에 대해서 백워드 프로퍼게이션, 백 프로퍼게이션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백 프로퍼게이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옵티마이저 다 스텝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 파라미터에 대해서 백 프로퍼게이션을 한 그 결과를 각각의 파라미터에다가 다 적용을 시켜서 새로운 모형 파라미터 값을 찾아내면은 이제 여기에 요 아이터레이션이 한 번이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중간중간에 이제 이 로스 값이 얼마인지 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3000번을 돌릴 거기 때문에 3000번을 일일이 하나씩 다 보면은 이제 너무 값이 많아서 여기에 200번이 될 때마다 내가 지금이 몇 번째 아이터레이션인지 그리고 그 로스의 값이 얼마인지를 프린트를 해라 라고 한 상태에서 얘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번호가 아이터레이션 번호. 그래서 처음에 0일 때는 로스가 4.56.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것도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고 계산했을 때 값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4.6이었고 여기는 이제 4.05.
그리고 이제 200, 400, 600 하면서 이 처음 0에서 200으로 움직일 때 로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이제 천천히 줄어드는 것 같은데 뭔가 얘가 이 로스를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3000번을 돌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제너레이트 펑션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아무것도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모형을 돌린 건데 일단 3000번만 얘를 트레이닝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를 살펴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뭔가 여전히 정확하게 영어는 아닌데 뭔가 영어 단어 비슷한 애들을 만들어내죠. 특히나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누구누구하고 여기에 콜론 이렇게 나오고 여기 누구누구하고 콜론 이렇게 나오는 이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셰익스피어의 문장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first citizen하고 콜론 그리고 그 사람이 해야 할 대사 그리고 모든 사람이 뭐 speak 하면서 이 패턴을 얘가 일단은 배운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내용은 어떤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렇게 뭐 누구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누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하는 패턴을 배운 거죠. 이거를 이제 좀 더 좋게 만들려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얘가 돌아가는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빨리 돌아가서 마치 금방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이게 속도가 의외로 느립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부터 얘를 GPU 버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PU 버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유료 계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런타임에 가서 여기에 런타임 유형 변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는 CPU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흔히 여기에는 요 A100 GPU가 좋다라고 하니까 얘를 선택하고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은 현재 세션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러는데 종료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종료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저장을 누르면 요 오른쪽 부분에서 연결 중이 바뀌죠. 근데 지금 선택한 GPU를 사용할 수 없대네요. 그래서 A100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안 좋지만 여기에 V100이라고 하는 GPU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GPU를 지금 바꾸면은 이건 지금 컴퓨터를 완전히 바꾼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데이터부터 다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짠 프로그램이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윗부분을 실행하는 데는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돌아가는데 아까보다는 훨씬 더 빨리 돌아간다라고 나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정말 이렇게 천천히 나왔는데 지금은 그나마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자, 트레이닝이 끝났고 이거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트레이닝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아웃풋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될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예, 여전히 예, 영어 단어 같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영어는 아닌 이제 그런 애가 만들어졌죠. 얘를 이제 더 좋게 만들려면 다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해서 여기 있는 이 모델부터 다시 부르면은 모델을 부르는 순간 얘가 완전히 다시 이니셜라이즈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이니셜라이즈 시키는 게 아니라 요 트레이닝을 시키는 부분만 다시 실행을 시키면 얘가 마지막에 실행되어 있을 때에 자기의 파라미터 값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실행을 해보면 일단 여기에 요 로스 값들이 4점 얼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2점 얼마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얼마나 더 좋아지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트레이닝이 끝났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내가 보기에는 예, 아까보다 훨씬 더 나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확하게 영어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트레이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보다 숫자가 이제 좀 더 줄어들어서 이게 2.0보다 작아지는 경우들도 생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숫자가 이렇게 플럭츄에이션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전체 샘플을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샘플을 일단 90%, 10%로 나눴고 그리고 그 90% 안에서도 사실은 32개씩만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샘플이 그냥 잘 맞는 거여서 로스가 작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샘플이
별로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기 마치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더 하면 할수록 이제 점점 더 좋아지겠지만 일단 여기에 보면은 뭐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기 뭐 she's his or this your sis father of offending 하면서 뭔가 아직도 영어는 아니지만 훨씬 더 그럴듯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해보려고 설명할 부분은 요 마지막에 요 generate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뭘 해주는 건가라고 하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enerate는 일단 인덱스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덱스의 첫 번째 값으로 준 거는 여기에 보면은 torch 0 그리고 사이즈는 1,1 그러니까 결국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처음에 인덱스로 준 겁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GPU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디바이스 이퀄 디바이스에서 내가 이 컨텍스트라고 만든 처음에 스타팅하는 토큰도 같이 GPU에 올라가 있어야 지금 모델은 GPU에 있고 데이터도 GPU에 있는 상태에서 트레이닝 시킨 모델을 사용해서 뭔가를 프레딕트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 프레딕트 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값도 똑같이 GPU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0을 받아들이면 그걸 가지고 뭘 계산을 하냐면은 일단 0을 받아들이면 맥스 토큰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forLoop를 돌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forLoop를 돌리면서 이 맥스 뉴 토큰이 내가 여기서 1000이라고 줬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해서 1000개를 만들어 봐라. 그리고는 여기 이제 그 인덱스를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는 부분이 있는데 요걸 이제 잘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블락 사이즈가 8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물론 0을 하나만 줬을 때는 당연히 8보다 작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인덱스를 컨디셔닝을 한 애나 그냥 인덱스 컨디션이나 똑같은 애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 걸 만들어내고 다음 걸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를 계속 뒤에다 하나씩 붙이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마지막 결과에 보면은 컨캐터네이션을 하는데 원래 주어진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넥스트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서 그 두 개를 붙인 애가 그 다음번에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덱스의 길이가 이 인덱스의 사이즈가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그 다음에 2개, 3개, 4개 하면서 이게 8개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9개가 되는 순간에 이게 한꺼번에 9개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서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블락 사이즈 하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 제일 끝에 있는 8개를 가지고 다시 인덱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셀프에다가 그 컨디션된 인덱스를 넣으면 이 셀프라고 하는 애는 누구를 부르냐면은 여기 있는 이 포워드 자체를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왜 이 타겟 이퀄 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지 알 수 있을 텐데 타겟이 넌일 때는 로스가 그냥 넌하고 그냥 넘어가서 이 로짓과 로스만을 계산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거를 아까 우리가 다음에 나올 거를 프레딕트 하는 데서는 지금 로스는 사실은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이 로짓에 해당하는 숫자만 알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로짓이 내가 현재까지의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봤을 때 그 다음에 나올 글자의 확률들을 가지고 확률에 해당하는 값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로짓 값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 로짓 값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그 로짓에 배치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인베딩 디멘전도 필요 없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의 로짓을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요 F 소프트맥스를 통하면 이걸 가지고 진짜 확률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요 프로버빌리티는 지금까지 주어진 인덱스 하에서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이 얼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멀티노미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이 확률을 주고 거기로부터 한 개의 랜덤 샘플을 뽑겠다예요. 따라서 확률이 가장 높은 글자가 뽑힐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반드시 걔가 뽑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인덱스 넥스트라고 하고 그래서 그 인덱스와 인덱스 넥스트를 서로 컨캐터네이트를 시킨 다음에 그 인덱스를 다시 집어넣어서 여기서 다시 집어넣어서 그 다음 로짓을 구하고 그 로짓의 제일 마지막 거 왜냐면 제일 마지막 애가
예측하는 게 나한테 주어진 기본 시퀀스에서 그 다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예측하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제일 마지막 것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는 또 걔를 다시 확률로 만들어주고 거기서 또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가장 확률이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이 확률에 의해서 하나의 값을 뽑아내서 그것을 인덱스 넥스트로 하고 해서 계속 돌아가는 게 여기에 있는 이 제너레이트가 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본 거는 결국 트랜스포머 중에서 우리는 트랜스포머 이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이 트랜스포머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이 트랜스포머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 여기에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본 건데 이 부분 중에서도 여기에 얘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 인코더와 디코더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인데 우리는 요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빼고 여기에 있는 어텐션 부분, 특히나 여기 이제 키워드가 뭐였냐면 is causal equal true. 그래서 is causal equal true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뒤쪽은 의존하지 않고 앞쪽에 있는 애만 가지고 그 다음이 무엇인지 맞춰보겠다라고 하는 부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feed forward 만들고, 그 다음에 linear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소프트맥스는 사실은 제너레이트 하는 과정에서 소프트맥스가 사용이 됐죠. 그래서 어떤 인풋을 넣으면 얘가 주어진 맥스 토큰의 숫자만큼 계속해서 그 다음이 뭐다, 그 다음이 뭐다, 그 다음이 뭐다 라고 하면서 문장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의 챗 GPT, 이게 2.0 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챗 GPT 3.5나 뭐 이제 4 이런 애는 이거보다 더 어드밴스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챗 GPT 2.0까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본 이러한 아키텍처로 만들어져서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는 그 알려진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비록 이 캐릭터 레벨이긴 하지만 뭔가 그럴듯하게 이런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더 해보면 아마 얘가 한글도 핸들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윤동주의 시를 다 모아서 그거를 텍스트 파일로 만들고, 그리고는 처음에 올라가서 얘를 텍스트 파일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여기에 어떤 캐릭터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 캐릭터는 이제 사실 캐릭터 레벨로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 말은 그 글자 하나하나가 뜻이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캐릭터를 가지고 어떻게 인코딩을 하고 어떻게 인코드하고 디코드하고 이 부분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아래쪽에서는 아무런 변형도 없이 우리가 사용했던 이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아마도 얘가 윤동주의 시를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